흥사단의 모든 모임은 기본적인 의식과 순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절도 있고 격식을 갖춘 가운데에서도 따뜻한 동지애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화상회의의 특성상 애국가 제천과 추모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나라를 잃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한 혁명가이자 교육과 인격 수양을 통한 인재 양성에 앞장선 민족의 정신적 지도자입니다. 지금부터 애국애족으로 평생을 바치셨던 도산 안창호 선생 순국 84주기 추모식을 거수로 시작하겠습니다. 거수 바로 도산 순국 84주기를 맞은 도산 선생과 흥사단의 모든 선배단과 순국 선열 그리고 지난 2월 26일에 운명하신 도산의 막내 아들 안필련 선생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묵념. 바로 이어서 흥사단 약법 낭독이 있겠습니다. 김정호 단우가 낭독하겠습니다. 흥사단 약법 전문. 오랜 전통을 가진 우리 민족이 발전적인 민주사회를 이룩하려면 먼저 국민 각자 올바른 정신 자세와 왕성한 부흥 의욕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정신적 자세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의 여건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나 사람은 또한 환경을 개선, 창조하는 원동력을 가졌다. 그러므로 민족을 부흥시키려면 참되고 진취적이며 협동적이고 용기 있는 일꾼들이 민족적 사명감을 가지고 실천, 봉사해야 하며 이런 일꾼의 양성을 위한 의식적이어 계속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주창한 구국 이념으로서 민족을 살리는 참된 기림을 확신하는 우리는 자신의 사회적 직무와 위치를 구애됨이 없이 흥사단 운동에 평생을 바치기로 이에 동맹한다. 제2조 목적. 우리 단의 목적은 무실역행으로 생명을 삼는 충이 남녀를 단합하여 정의를 돈수하며 덕, 재, 지, 삼력을 동맹 수련하여 건전한 인격을 지으며 신성한 단체를 이루어 우리 민족 전도 번영의 기초를 수립함에 있다. 제7조 5대 공약. 단우는 일상생활의 규범으로 다음과 같은 약속을 정하고 항상 실천한다. 1. 무실역행 충의 용감의 정신으로 자아를 혁신하자. 2. 단우를 사랑하고 신의를 지키며 서로 돕자. 3. 우리 단의 운동에 한마음으로 참여하자. 4. 맡은 책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완수하자. 5. 공익을 우선하여 생활하며 민주시민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자. 이상입니다. 김남희 단우가 도산 유훈 12계명을 낭독하겠습니다. 도산 선생 유훈 12계명 1938년 10월 흥산 담보에 실린 글입니다. 1. 꽃을 사랑하느냐 하거든 뿌리를 심으라. 내가 참으로 사랑하느냐 하거든 나라를 살리는 천종의 힘에 근원이 되는 건전한 인격과 신성한 단결을 위하여 내 몸을 희생하라. 2. 우리 한국의 혁명을 위하여 절대로 희생하기로 결심하고 혁명 공작에 실지 착수하라. 3. 혁명 대당이 되기 위하여 일체 노력하라. 4. 본다는 혁명선상의 유력한 일치대로 부문 운동에 전락하여 혁명을 적극적으로 원조하라. 5. 혁명을 위하여 성의로 의견을 토론하더라도 감정적 투쟁은 않기로 노력하라. 6. 본단의 사업 진행 방침을 토론하다가 한때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나간다 들어간다 하는 단체 생활에 불합당한 태도를 버리라. 7. 단에 대한 의무를 전보다 더 절실히 하라. 이것이 우리 단을 진행시키는 가장 큰 조건이니라. 의무를 이행함에는 게으르고 단에는 아무 하는 것이 없다고 냉평만 하는 버릇을 고치라. 9. 동지와 동지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정의를 전보다 더욱 두텁게 하라. 10.
분단 기관은 갑자기 확장하려 하지 말고 각각 힘을 다하여 현상을 유지케 하라. 한 개의 사무원이 있어서 사무를 진행하는 것이 불충분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을 잘 계속하여야 충분한 확장을 이룰 날이 있으리라. 11. 어떤 단체, 어떤 개인에게나 우리 동족 자체 안에 있어서는 결코 감정적 투쟁을 하거나 저항적 행동을 하거나 무례 대우를 하거나 하지 말고 오직 겸손과 사랑과 동정과 화기로서 다 하기를 절실히 노력하라. 이것이 나의 가장 크게 부르짖는 조건이다. 12.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여 악평하고 숭상하는 이들에게 대하여 더욱 사랑으로 대접하기를 힘쓰라. 지금 우리는 민족혁명 운동자여 오직 우리의 원수는 일본뿐이다. 이때에 있어서 동족의 애정이 더욱 강렬할 것이 도덕상 당연할 뿐 아니라 혁명 역량을 집중하여 큰 세력을 이루려면 압박에서 같이 고통받는 동포 사이에 후에 상조하는 정신을 먼저 길러야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저들의 모든 혐의를 잊어버리고 오직 우리 동포를 진심으로 사랑하자. 네, 이어서 도산 양력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선우 단우가 낭독하겠습니다. 1878년 11월 9일 평안남도 강석군 초리면 도롱섬에서 안흥극의 삼남으로 출생. 1895년 밀러학당 입학, 기독교 장로교 입교. 1898년 독립협회 가입, 만민공동회 거서지부 창립, 평양쾌제정에서 연설. 1899년 평안남도 강서군의 점진학교 설립, 황무지 개관 사업. 1902년 이혜령과 결혼, 유학을 목적으로 도미. 190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상하 한인 친목회 조직. 1905년 공립협회 창립, 공립신보 발간. 1907년 동경을 거쳐 귀국, 비밀 결사 조직인 신민의 조직. 1908년 평양대성학교, 마산동 자기회사, 태극서관 등 설립. 1909년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처단 배후 혐의로 체포. 1911년 러시아 북만주 등지 한인사회 순행 2차 도미. 1912년 대한인 국민의 중앙총회 조직. 1913년 흥사단 창립. 1917년 멕시코 한인사회 순방.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 찬동 포고문 발표. 192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총장 등 국무총리 서리 취임, 인정기관지 독립 발간, 노동국 총판 취임. 1921년 상해에서 국민대표회의 발기. 1922년 국내의 수양 동호회와 동호그룹회 통합 지시. 1923년 국민대표회의 개최, 이상촌 건설계획 수립. 1924년 남경의 동명학원 설립. 1925년 미주 한인사회 순방, 대동단결과 통일 역설. 1930년 상해에서 한국독립당 결성. 1931년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원 폭탄 투척의 의거로 피체, 국내로 압송, 서대문 형무소와 대전 형무소 복역. 1935년 대전 형무소에서 가출옥, 지방 순회호 송태산장 은거. 1937년 동우회 사건으로 피체, 서대문 형무소 수감. 1938년 3월 10일 경성제국대학병원에서 서거, 망원이 공동묘지 안장.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 짱 추서. 1973년 도산공원으로 이장.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차만재 단우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내 아웃라인 한 거 올려주시겠어요? 예. 제가 그 도산을 이해하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미주에 또 해외에 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도산을 좀 이해하자 하게 되면 뭘 얘기를 할까 싶어가지고 그 아웃라인을 잡아봤습니다. 도산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무엇이 도산을 만들었는가, 이분의 의식 구조, 사상, 생각하는 것 등등을 그 변수들은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때 우리
한국서 난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거는 역시 유교 사상의 하나의 산물이라는 게 우리 전체가 다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러나 이제 도산께서는 그 할아버지 밑에서 유교 이 사상을 한문을 배우시면서 있었던 그 뿌리가 티네이저 그 15반 때 밀러 학당에 서울에서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유교 사상이 이분의 생각을 지배했다. 그게 첫 번째 큰 변수고, 유교 사상에서 이분을 일생을 쭉 그 지배한 건 인본주의.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흥하게 만들고 쇠하게 만들고 이거는 각 개인의 인간이 어떤 인격체와 덕망을 가졌냐에 국가도 달렸고 인류도 달렸다 하는 이제 개념이겠지 않겠습니까? 소위 영어로 휴머니즘. 이것이 이분의 내면에 깊이 내재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어떤 가치주의가 자기 마음을 좌우하는 것은 항상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유교 사상에서 나오는 그 가치관을 장려하고 개발하는 것을 자기 목적으로 그게 아니고 인간의 개발과 개성의 계몽에 의해서 모든 것이 주장이 되지만은 인본주의의 내용은 유교 사상에서 오는 거에 아주 미니멈 를 택했고, 예를 들면 무실역행은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는 이 구한말의 사서삼경과 소학교 학생들을 고종이 이 교본을 다시 정해가지고 전파했어요. 각국의 나라에. 그런데 거기 소학생이 부르는 게 소학본이 아니라 소학본의 맨 첫 번 보기는 무실역행이 나와요. 그래서 무실역행 같은 그런 근대의 유용한 가치관을 받았대. 나머지는 그럼 어디서 인본주의의 내용을 심었나? 그거는 자기 교육. 교육의 이제 정규 교육은 이분이 그저 한 2년 기독교 구세 학당, 아까는 밀러 학당이라고 양력서에 나오잖아요. 이 밀러 학당에서 2년을 갖다가 배운 것이 formal education, 정규 교육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대에 교육을 쓰기는 말로 쓰고 말이죠. 한 말에 교육받고 쓰는 건 되밖에 안 된다는 그런. 다시 어떤 사람은 교육을 조금 받았을 때 교육을 이용하고 그거를 확장시켜서 자기를 키우는 데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못하고, 교토사는 정규 교육 2년이지만 그 2년이 다른 사람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 나온 이상의 명석한 머리도 확장하고 개발하고 쓰였던 그 기초를 이 구세 학당에서 받은 것이 두 번째 변수. 그 중에는 기독교 사상. 기독교 사상에 적게 되면 역시 민주주의 사상은 병행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변수로는 내가 이제 비정규 교육, 그러니까는 informal education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거는 뭐냐? 그건 미국 생활하고 외국 여행하고 탐방한 거. 그때 당시 20세기 초에 분이 도산만큼 세상을
돌아본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요사이 우리도 못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나 미국에서의 생활이 통틀어서 우리 보통 13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상해가지고 여기서 1년을 공부를 다 못하고 끝나고 나간 내 어떤 그 학생들 보더라도 한국선 만나게 되면 1년 미국에 있었던 것이 그렇게 그 각자의 생활의 큰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한 그리움 그것이 또 자기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이런 거. 그런데 13년이면은 그게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분들과 같이 좀 상상해보고 싶어요. 1902년에 결혼하자마자 그 부인 데리고 샌프란시스코에 내려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관망하고 일을 얻고 거기다가 또 하와이에서 한국 이민 들어오지 하는데 이랬을 때 이분이 그 동포들을 돌보는 건 물론이지만은 미국 사회 그 전체에서 어떤 그 의식을 했고 뭘 받고 말이죠. 뭐에 놀랐고 했을까 하는 그런 것이 이분이 책을 안 썼으니까. 그리고 또 이분의 그 일기가 있더라도 이 부분적이고 거기에 대한 그 체계적으로 없으니까 우리가 상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몇 가지의 증거를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상상하고 그래서 이것이 그 이분에게 그 영향 끼치는 거. 그 중에서 문서적으로 아직도 짐작이지만은 중요한 게 이제 1902년에 오셨다가 1907년 5년 있다가 한국에 귀국하잖아요. 귀국하는 목적이 신민회를 조직하고 그리고 신민회를 이행하기 위해서 귀국하잖아요. 그 5년 동안에 그 신민회를 조직하는데 미국의 프리메이슨을 참작을 했다 하는 것이 신용하 교수의 도산평전 막 나온 작년에 나온 책에도 이 74페이지의 풋노트 그 주에 나와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이제 이거를 우리 몇 옛날 동지들도 프리메이슨을 그 도산에 참작했다 하는 이야기가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신용하 교수한테 편지를 썼어요. 이메일. 이것이 증거가 어디 있냐 했더니 이제 그 서영훈 선생이 한번 그것도 찾아보라. 그리고 자기도 그 도산 가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 증거를 보면서 그 프리메이슨을 참작하셨다는 그런 짐작이 자기도 온다. 이제 이래서 그 프리메이슨을 우리가 조금 도산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기 위해서 봤더니 프리메이슨은 이게 원래 중세기 시대 석공들의 모임이었었어요. 길드에서. 그래가지고 왜 마스터가 있어가지고 그 밑에 제자가 그 제자를 키워서 그 종종 크래프트의 멤버로다가 그 서티파이드 해야 그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이런 데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들어온 거는 1776년부터 액티브리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그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의 영향을 받으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영국과 분열시켜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종교 개혁의 정신에 입각한 이 혁명사상.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게 종교, 정치, 자유 를 갈망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그 꿈. 그래서 이거를 주도한 조지 워싱턴도 프리메이슨의 멤버입니다. 타마스 제퍼슨이 그렇고 제임스 매디슨, 그다음에 또 제일 유명한 프리메이슨 멤버를 쓴 사람이 벤저민 프랭클린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부 미국의 헌법 초안을 잡고 그러고
국가를 이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영국하고 떨어져 나오는 그 영국에는 결국 국교잖아요. 가톨릭에서 나와가지고 에피스코폴 처치, 그것은 처치 오브 잉글랜드래. 그런 그 국교를 믿고 이러는 그런 압박 받는 그 사회에서 미국이라는 대륙에 나와가지고 새 나라를 이룩하는데 기여하고 싶고, 그래서 프리메이슨 라지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 비밀 조직으로 멤버십은. 그러나 이제 비밀 조직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종교의 자유, 그 정치 자유. 근데 종교의 자유도 굉장히 타런트해요. 마슬럼도 프리메이슨이 될 수 있고, 불교인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스턴에 있는 프리메이슨이 이 노예, 흑인 노예를 제일 먼저 허락을 해가지고 저 흑인들만 다닐 수 있는 프리메이슨이 보스턴에 생겼어요. 벌써 1800년도에. 그러니까 굉장히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비밀 결사 조직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도산이 미국의 그 기본 정신의 근거와 자기가 구상하고 있던 신민회를 조직하면서 봤을 그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가 문서상으로는 이분이 거기를 누구를 만났고 언제 갔고 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그랬으리라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근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를 리버사이드에서 갔다 왔다 하셨거든요. 왜 우리 1905년에 벌써 국립협회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세워져 가지고 국립신보를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리버사이드에서 계시던 동료들이 그 집안일을 커버해 줄 테니까 도사는 샌프란시스코를 들락날락하면서 국립협회 신문 발간하고 일 보고 이제 이런 거를 계속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반 살고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반 살았거든요, 이분이.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도 샌프란시스코가 미국 진보 정치의 소굴이었었어요. 지금도 샌프란시스코에 게빈 누슨이 그 샌프란시스코 시장 하면서 왜 그 게이 매리지를 제일 먼저 어프로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샌프란시스코. 그러니까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나는 그 정치 변혁은 미국 전체로 다 퍼져나가는데, 그때도 당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 그때 유명한 게 뭔거니 하일럼 존슨이라고 그 캘리포니아 20대 가버너였었는데, 이 가버너가 그 지금 우리가 왜 이 캘리포니아에서 직접 민주주의 있잖아요. 디렉트 마크시라고 그래가지고 국민 발의권이 있잖아요. 프로포지션하고 나오죠. 왜? 그 보통 거죠. 그래가지고 국회가 입법안을 움직이지 않을 적에 국민의 발의의 자의에 의해서 시그너처만 몇 명 어떤 그 규율에만 맞추게 되면 새 법안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선출된 정치가들도 그 소환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국민이 직접 그 정치에 참여해서 의회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들으면 그럴 수 있는 그 직접 디모크라시를 캘리포니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50주 중에 어느 주보다도 가장 진보적인 것이 캘리포니아입니다. 이것이 도산할 때 1902년 5년 이때 이분이 틀림없이 여기에 그 감지를 했고 이걸 봤고 그랬으라고 봅니다. 거기에 이제 실용화 교수의 책에도 나오지만은 신민회를 만들기 위해서 임중기, 이강 뭐 이렇게만 되게 나오는데 여기에 이재수, 정재관 다른 분들 8분이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이재수라는 분은 그 이재수라는 분은 윌로우스에서 쌀농사를 해가지고 그 이 도산을 자는 우리 흥사는 다릅니다. 근데 그 이 이재수의 그
막내 딸이 메리 루이라고 지금도 생존해 있는데요. 메리 루이가 나보고 그래요. 내 인터뷰 중에. 아버지가 아는 영어는 아주 기초적인 건데 세크라멘토 비를 아침에 보게 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대. 그래서 자기네가 이렇게 웃으면서 아버지가 저걸 다 이해하나 하는데 탈퍼그는 아버지 이해했냐 그러면 이해했다고 그런대요. 그 영어로 사전 옆에 갖다 놓고. 그런데 도산의 장녀 수산이 살아생전에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하고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건 몽골이 자기가 자랄 때 기억하는 거는 자기 집에서 미국 신문하고 잡지 같은 게 떨어지는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있을 때 말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신문도 보는 걸 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산의 영어 실력이 기초 실력은 있었어요. 밀러 학당 다니면서. 그래서 이 미국의 진보 정치가 어떻게 더라고 하는 걸 충분히 의식 속에 또 자식 지식 백그라운드에 갖고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1913 그런 미국이 어떤 그때는 샌프란시스코가 또 노조가 제일 강했던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요번에 샌프란시스코 항구에서 내리는 짐 같은 거 그래서 롱쇼맨 강하거든요. 그리고 미국 전체에서 1913년 한창 도산이 미국을 들락날 적에 이것도 13년이면은 신민회가 결국 발각되고 구라파로 쭉 돌아가지고 미국에 다시 돌 때 12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 13년에 미국 수정헌법 컨스티튜션 어메인먼트 17이 통과된 해입니다. 이거 통과돼서 미국도 그냥 정치가 아주 시끄러웠어요. 근데 이걸 다 파고 자기 의식 속에 들어갔으라고 난 짐작합니다. 17이 뭐냐? 이거는 미국의 연방정부 상원 의원 2명 아니에요? 인구의 비례 없이 각 주마다 2명의 상원의원이 있잖아요, 미국에. 그래서 상원의원은 100명이거든요, 전부가. 50개 주에서 2명씩 나오니까. 그러니까 큰 캘리포니아 인구가 3천만 되는데도 2명이고 아이오와에는 아라스카 100만 안 되는데도 2명이고 그건 똑같죠. 그 대신에 하원은 인구제로 하고. 근데 상원은 임기가 5년이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1913년까지 국민이 직접 뽑지를 않고 각 주의 의회에서 2명을 뽑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국민 전체에다가 맡기게 되면 국민 전체가 우매해가지고 그 현명한 그 선택을 못할 거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에 솔직히 자유와 그 민주주의를 신봉했지만은 그거를 실천하는 데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집당 세력에서 세력을 안 놓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거를 미국 전체에서 운동을 해가지고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그래서 2명의 그 세니터 상원 의원을 직접 하는 헌법을 만든 것이 17조입니다. 이것이 1913년. 이게 신문에 나오고 토론이 되고 야간 부사 실정에 틀림없이 도산도 이걸 관망했으리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1919년 이때 1919년에 3.1운동 이랬을 때 도산에 미국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5월달이 돼야 이제 상해로 갔거든요. 이때 미국 수정헌법 19가 제정됐습니다. 이게 19가 뭐냐? 여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거. 그러니까 미국도 생각해보세요. 1919년 돼야 그제서야 여자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국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데모가 있고 집단이 생기고 복잡하고 이거를 이분이 다 관망하고 소화하고 머릿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도산의 의식 구조를 형성했으리라 이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도산이 미국에 살고 들나라 때 미국의 2 대통령 우리 한국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2 대통령 티오더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아니고 티오더 루즈벨트가 이제 특히나 일본의 일본을 굉장히 선호했고 그리고 한국을 타프트 카츠라 그 불미 협정에서 냉기고 한 거 이거를 갖다 그때 당시엔 우리는 몰랐거든요. 여기 개미 한인들도 몰랐고 우리도 이건 지금 근래에 아는 거고 비밀 협정. 그다음에 우드로 윌슨의 자결주의. 그런데 이제 도산은 그렇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 이상주의자고
그러면서도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무력, 그러니까 도산 지금 그이 실용학 교수들도 이 교수 그룹들은 이제 그 이광수 주요한 선생께서 도산의 이미지를 너무 인간 개조, 도덕, 윤리관에 묻힌 사람으로, 그래서 실력양선론자로다가 너무 투영했다. 그래서 이걸 고쳐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 두각되는 거 뭐니, 이분이 무력주의, 무력, 군인 양성, 그다음에 이상촌에도 항상 그 군인 양성, 무력 양성을 그 격려하고 함으로써 말미암아 전 그렇게 윤리 도덕에만 치우친 게 아니라 그 세상에 이 물질하고도 그렇다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당시 무력은 의병주의입니다. 의병 사상에서. 그래서 십자군이 하나의 의병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걸 놓고 볼 적에 결론은 뭔거니, 영어로 얘기해서 도사는 컴플렉스맨, 굉장히 심오하고 복잡하고 여러 면을 지닌 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어떤 캐테고리에서 집어넣고 박스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다, 이런 사람이다, 이렇다, 이렇게 하기에는 오히려 이분을 이해하는데 누가 되고 도움도 안 되고 또 그런 분이 아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따라서 우리가 성경이나 그 모든 유림 사상에도 그렇지만은 시대가 따라서 그 사상의 뿌리가 시대에 맞도록 다시 또 재해석하고 창조하고 해야 할 그런 그 여유를 항상 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도산의 사상은 심오하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 그분을 다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항상 줍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도산을 특히 미주에 사는 우리들로서는 우리가 여기서 2세, 3세, 4세가 뿌리를 내리고 있을 적에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건전한 인격체로서 발전하고 미국과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흥선한 정신이게 되면은, 그러게 되면은 이제 흥선한 정신에서 이 사랑과 평화, 이것이 이래서 미국에 사는 인종 통합, 협치,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통일,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도산 정신을 세계화하고 그리고 인류 평화의 한 큰 테두리 속에서 이분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분 사상을 실천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대공주의도 나오고 그래서 이 도산 사상을 개발하고 개척하고 그리고 전파하고 하는 것은 우리 미국에 사는 차세대가 특히나 큰 짐을 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이어서 흥선한 본부 박만규 이사장님의 도산 사상의 발전적 계승이라는 주제의 강론이 있겠습니다. 강론에 앞서 박만규 이사장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와 대학원에서 한국 근대사를 공부했고 전남대학교 교수로 36년간 한국 근현대사를 강의하고 현재 전남대 명예교수입니다. 우리 단에는 광주 지부장, 중앙순원원장, 공의회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럼 박만규 이사장님의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LA 지부 단원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도산 선생 서거 84주년 추모식을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우리 이준학 지부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도산 사상의 발전적 계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핵심 키워드는 대공주의와 애기애타를 중심으로 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우리 흥사단은 지난 20세기 초에 도산 선생의 그 구국 방약의 바탕을 두고 창립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확히는 뭐 110년이 내년인데요. 이 동안에 이제 우리 그 사회 환경, 그 다음에 여건이 너무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방금 우리 차만재 단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산 사상에 대한 이해가 좀 한편으로 너무 치우쳐 있었던 한계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지적돼 왔지요. 그동안 도산 선생의 사상 체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당시 현실 사회 속에 투영해서 동태적으로 인식해야 되고 그 바탕 위에서 도산 사상을 좀 더 넓게 총체적으로 계승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자각과 문제의식이 커져 왔습니다. 이제 이런 그 바탕 위에서 그러니까 사회 여건의 변화, 그 다음에 도산 사상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좀 더 확장되고 현실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내적인 그 요구, 이런 점에서 도산 사상은 새롭게 그리고 발전적으로 이해되고 계승돼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도산 선생님의 관심사는 늘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사람에 대한 관심, 또 하나는 우리 사람이 몸담고 사는 사회, 뭐 국가, 세계 이런 사회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이 두 갈래가 도산 선생의 평생의 관심사이고 또 거기에 나름대로 생각을 정립해 오셨고 거기에 입각해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거를 어떤 분은 도산 선생은 인생론과 경세론을 아울러 가진 분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생론,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 경세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떠해야 되겠다, 바람직한 세상이 어떤 것인가, 이런 데 대한 관심을 인생론과 경세론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20세기 초, 그러니까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100년도 더 됩니다만 20세기 초는 우리 한국의 봉건 사회에서 근대 사회의 대전환기에 해당됩니다. 이 대전환기의 한가운데 도산 선생님이 태어나시고 활동을 하셨습니다. 당시로 돌아가 보면 우리 현실 여건이 너무도 열악했지요. 그 국가 사회를 들여다보면 그 당시 수천 년간 이어져 온 것이 군주제라는 국가제도, 또 신분제라는 사회제도, 그 속에서 경제적으로 보면 소수의 지주와 절대 다수의 소작인,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이 이제 수천 년간 내려왔는데 이걸 뭐 더 세분화할 수도 있겠지만 뭉뚱그려서 봉건적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군주제와 신분제에서 야기된 오랫동안의 봉건적폐가 쌓여 있었고 곁들여서
이 19세기 말부터 세계를 휩쓸기 시작한 제국주의 외세 침탈이 동시에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에.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맞서서 우리 2천만 당시의 한국 민족이 살아가려면 근대적인 발전에 최소한 발을 맞춰야 됐고 자주 독립을 유지해 가야 되는데 이 근대적 발전과 자주 독립을 담당할 민족 주체 세력이 너무도 소수였고 취약했습니다. 따라서 근대 시민이라는 건 그럼 뭐냐? 무엇보다도 자주 자립적이어야 되고 근대적인 지식도 갖춰야 되고 도덕성도 근대 시민으로서 걸맞는 도덕도 갖춰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자주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근대 시민과 자주 국민, 그러니까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근대 시민, 국가 구성원의 입장에서 보면 자주 국민을 한 사람이라도 더 배출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제 우리 민족 개개 성원으로 보면 그런 과제가 있었고 국가 사회 전체로 보면 국민 주권의 민주공화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그러니까 군주제 수천 년간 내려온 군주제의 그 한계를 벗어나서 민주주의 국가 좀 더 발전되게는 민주공화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였습니다. 그야말로 개별 인간으로나 사회적 국가적으로나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했던 요구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민족혁명, 인격혁명, 또 한편으로는 사회혁명, 국가혁명, 정말 혁명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2천만 한국 민족 가운데서 가장 선각적이고 선구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립협회지요. 공립협회를 이끌고 있던 20대 후반의 청년 도산 안창호가 있었던 거죠. 도산은 정교한 민족혁명운동 방략을 만들고 있었어요. 아까 우리 차만재 단우께서 말씀하신 그 공립협회 당시의 동지들과 함께 논의하고 뭐 토론도 하셨겠지만 그걸 뭐 당연히 주도하고 그 골격을 만들고 살을 붙인 것은 도산 선생 자신이었을 겁니다. 민족혁명운동 방략을 짜면서 무실역행, 충의용감의 4대 정신, 인격훈련, 단결훈련을 통해서 민족전도대역, 이건 자주독립의 근대국가, 민주공화국가 건설인데요. 의 기초 준비를 담당할 자주적이고 근대적인 청년 인재 양성이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구상에 따라서 귀국해서 신민회를 만들고 청년학우회를 설립했고 그러다가 4년 후에 다시 미국에서 1913년이죠. 흥사단을 창립했습니다. 방금 민족혁명운동 방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개인적으로나 민족 구성원 개인들로나 국가적으로나 혁명이 필요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혁명운동이 필요했던 거죠. 그 혁명운동 방략이 지금 우리 도산 안창호 전집의 그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그때 해제하셨던 분은 잘못 판단하셔가지고 흥사단 창립의 무렵에 만든 걸로 그 해설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신민의 운동을
위해서 귀국을 앞두시고 공립협회 동지들과 만든 안이에요. 이제 그런 그 증거는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너무 세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고, 어쨌든 이 민족혁명운동 방략에 따르는 5단계의 그 실천 구상이 있는데, 그 중에 맨 기초가 바로 흥사단 창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년이 지나서 훌쩍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들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이런 도산 선생의 창립 당시의 그 구상, 인식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21세기 흥사단의 이념 지향으로는 너무도 낡고 불충분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현재 몸담고 있는 상황을 한번 둘러보십시다. 현재 우리 한국 사회 시스템 속에서는 해마다 고등교육을 받은 대학 진학률이 뭐 8, 90%가 되니까요. 고등교육을 받은 수십만의 유능한 인재들이 쏟아져 나와서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나아가서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인류 인재들이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100년 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죠. 우리 대한민국 자체로도 민주화와 산업화를 모두 성공시켜서 세계 10위권의 선진국 대열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굳이 도산 선생께서 표현하셨던 그 민족혁명 방략의 도표 속의 용어로 말하면 민족 독립이 당면 과제였던 일제강점기의 그 국권 광복의 시대를 이미 지나서 선진 인류국가 건설을 추구하는 조국 증진, 조국은 뭐 조국 그대로고, 증진이란 말은 싸울 증자 나아갈 진짜 증진인데, 그 현대적인 의미는 선진 인류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을 뜻하고 있습니다. 조국 증진의 시대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100년 동안에 이런 그 변화 발전을 이룩한 거죠. 이처럼 20세기 초 창립 당시의 우리 흥사단과 21세기 현재의 흥사단은 사회적인 바탕 자체가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졌고, 따라서 시대적 과제 역시 차원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마치 비유하면 이미 성인이 됐는데, 그래서 활발히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기에 입혔던 뭐 교복이라고 할까요? 그 청소년기에 입혔던 옷을 그대로 입으라고 하고, 청소년기에 적합했던 계몽적인 훈육을, 그래서 입만 열면 무실력행 충이용감 이야기하고 계몽적 훈육을 지속하겠다고 하면 이건 맞지 않는 이야기. 철이 바뀌었고 판이 바뀌어 있습니다. 제가 좀 너무 강하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흥사단의 역사적인 사명은 다 한 거냐?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단의 정신적 바탕이고 그 원류이고 기둥이셨던 도산 선생은 우리에게 무실력행 충의용감만이 아니라 대공주의와 애기애탈하는 참으로 보석 같은 미래의 사상적 유산을 함께 물려주셨던 거죠. 하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도산 선생의 사상적 적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흥사 단우들조차 오랫동안 대공주의와 애기에타의 그 진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나왔습니다. 물론 우리 단내에서는 애기에타와 대공주의라는 말 자체는 듣고 있었고 알려져 왔지만 그 참뜻을 온전히 이해하지를 못했다고 봅니다. 요새 이제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야 대공주의가 자꾸 이야기되고 애기에타의 본래 의미가 뭐냐 이런 것이 논의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거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아주 발전적인 그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공주의라는 게 뭐고 또 애기에타는 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도산 선생 당신께서 정말 이거를 좀 자세히 글로 남겨주셨더라면 더할 나위가 없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달리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걸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대공주의라는 것은 뭐냐? 지난 20세기 초 식민지 시대에 많은 애국 선열들이 활동하셨습니다. 나름대로 각각의 주장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런 중에 한국 최고의 독립사상이라고 판단합니다. 도산의 대공주의가 한국 최고의 독립사상이다. 동시에 한국의 독립사상일 뿐만 아니라 지난 제국주의 시대에 세계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 좋은 평화론들이 많은데 간디의 비폭력 사상도 있고요. 세계 최고의 평화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최고의 독립 사상이면서 세계 최고의 평화 사상이었다. 이게 제가 파악하는 대공주의입니다. 이거 조금 더 부연하면 여기에 세 가지 뜻을 담았는데요. 첫째는 지난 20세기 전반 국권을 빼앗긴 우리 한국 민족이 애국 애족의 정신으로 일치 단결해서 일제 식민지 동화 정책, 한국인을 완전히 일본인화하려고 하는 그 동화 정책을 강요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물론 극복해야 되고 한편에서는 공산주의가 이 창궐하면서 국제주의와 계급주의를 가지고 민족주의를 약화시키고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국제주의와 계급주의에도 함몰되지 말고 어디까지나 민족주의로 민족 자주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국 민족의 독립투쟁을 힘있게 지속하자 이런 뜻을 담았습니다. 이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지금은 그냥 뭐 대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공주의에는 국권을 광복해서 독립국가를 세운 다음에는 자본주의의 자유가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평등가치를 잘 조화를 시켜서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아주 고도 복지사회 또는 북구라파, 서구라파유의 사회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자. 이런 내용의 독립국가의 미래상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익균 선배 같은 분은 미국에서도 오래 활동하셨죠.
빼앗긴 옛나라를 되찾아 복스러운 새나라를 세우자라고 하셨다. 도산 선생님께서 그렇게 전언을 해주셨지요. 이게 대공주의의 또 하나의 큰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한민족의 국권 광복과 자유평등의 그런 복스러운 대공주의 공화국 건설에 그치지 않고 우리 한국만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거는 도산 선생 자신의 그 편지글에 나옵니다. 당시의 침략적 제국 자본주의 제국주의와 러시아 공산당 일당 독재의 소비에트 세계 연방론을 넘어서 각 민족은 민족 단위로 각 국가는 국가 단위로 자주 독립적인 대공주의 공화국을 만들고 그 대공주의 공화국들이 수직적으로 편제되는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연합해서 세계 대공을 이루자. 이거 도산 선생의 표현입니다. 세계 대공. 세계 대공이라는 거 이제 풀어서 말하면 평화와 번영의 그 세계를 말씀하겠죠. 이런 원대한 이상을 담았습니다. 조금 제 생각에는 가령 예수께서 사랑의 그 세계 이거를 내다보고 수천 년의 과제를 던졌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에게. 석가모니가 자비의 세계를 꿈꾸면서 수천 년의 과제를 저희들에게 우리 인류에게 남겼는데 도사는 마찬가지로 전 세계 인류에게 이게 수백 년짜리 과제인지 수천 년짜리 과제인지는 모르나 세계 대공이라는 평화롭고 번영의 그런 세계 미래상을 던지신 겁니다. 엄청난 유산을 우리는 받은 거죠. 다음, 애기에타라는 건 뭘까요? 대공주의와 애기에타가 저는 도산 사상의 가장 그 핵심 사상이라고 보는데 애기에타는 뭘까요? 이건 정말로 도산께서는 전혀 그 설명을 해놓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도산의 생애 전체 사상을 속에서 이 애기에타를 재구성해야 되는 처지인데요. 저는 이게 흥사단 사상의 집약이라고 봅니다. 애기에타가. 흥사단 사상의 핵심이 뭡니까? 수련하자는 거고 봉사하자는 것이 흥사단 사상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수련과 봉사를 핵심 가치로 하는 100년 전의 흥사단 그 사상을 새로운 용어로 또 이렇게 제시해 준 건데 여기는 한 걸음 더 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흥사단 사상은 한국의 독립사상이었는데 독립사상의 기초였는데 애기에타에는 전 인류의 행복 사상이기도 합니다. 스케일이 글로벌화됐죠.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테마를 던지신 것. 도산 선생의 애기에타도 이제 아주 그 집약해서 말하면 세 가지 뜻이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기라는 말 속에는 흥사단 사상의 가장 핵심인 수련의 의미를 담아서 강조하셨습니다. 애기, 스스로를 사랑하자. 도산 선생님께서 그냥 막연히 좋은 말씀 하셨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애기, 스스로를 사랑하자 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스스로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건대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확실한 방법은 힘써 노력해서 나를 확장하고 키우고 나를 더 심화시키고 나를 더 향상시키는 것, 이 노력, 이게 수련인데 바로 수련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둘째는 애타. 이건 뭐 성경에도 나오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도산 선생도 뭐 그런 취지 다 공감하셨을 거예요. 애타를 통해서 흥사단의 또 하나의 핵심인 봉사의 가치를 담았습니다. 국가 민족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자, 동지들을 환난 상구하자, 다 이게 봉사의 의미잖아요. 우리는 바로 내 이웃과 사회와 국가, 민족에 대해서 사랑을, 봉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뭘로? 사랑은 세 가지로 할 수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첫째는 마음으로 합니다.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시간을 바치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시간을 바쳐야 돼요. 금전을 바쳐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그러니까 봉사라는 것은, 애타라는 것은 마음과 시간과 금전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봉사는 행복해지는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한 루트입니다. 봉사가 행복을 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봉사를 해본 사람은 그것을 실감합니다. 애타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셋째는 이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간, 사랑의 사람, 애기애타의 사람이야말로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수련을 하면 아주 뿌듯해지죠. 봉사를 하면 보람과 뿌듯함이 옵니다. 행복해집니다. 애기애타는 말 그대로 사랑과 행복을 담은 아마 인류 최고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인생론의 극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인류가 모두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도산 선생이 궁극적인 가치로 여겼던 최후의 바람으로 표현하신 것이 개조라는 연설에 보면 나옵니다. 전 인류의 완전한 행복. 근데 도산 선생은 그냥 좋은 말만 하고 좋은 꿈만 꾼 분이 아니라 특징이 그런 좋은 꿈, 좋은 말에는 반드시 방법까지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 어떻게 하면 그 바람이 이루어진다 하는 방법까지를 늘 생각하고 제시하셨던 분이 도산 선생의 아주 특징이 아닌가 생각해서 저는 도산 선생이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면 이 말씀의 방법론은 뭐지? 항상 그런 의문을 갖고 도산 선생을 보고 연구한다고 할까요?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흥사단은 이 시점에서 대공주의와 애기애타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우리의 의식화, 실천과 사업들을 혁신해야 할까요? 20세기, 21세기 지금 우리 흥사단인 운동이 가야 할 방향이 무엇입니까? 얼른 보니까 우리 이준학 지부장님께서 저하고 30분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해서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좀 오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부장님 괜찮으신가요? 마음이 바쁘신가요?
되도록이면 네, 뭐, 예, 좀 더 해주십시오. 예. 저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막 시간 늘어지는 게 참 초조한 일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세기 우리 흥사단 운동의 방향, 저는 첫째, 둘째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흥사단은 대공주의 시민운동을 활발히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운동단체가 돼야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인격 수양하자, 무실력행만 강조하고 이런 청소년기가 아니고 이제는 활동을 해야 되는 어른이 됐습니다. 성인입니다. 대공주의 시민운동을 활발히 합시다. 대공주의 시민운동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동안의 성취, 도산 선생이 꿈꾼 대공주의 공화국의 면모에 조금씩 더 접근하도록 각 방면에서 점진적이지만 노력을 계속하십시다. 기왕에 우리는 지금 통일운동, 투명운동, 교육운동을 벌려놓고 있고요. 진정한 자유평등 공화국의 이상에 비추어서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한국 사회가 외형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선진국이 됐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북 분단, 불평등, 갈등, 이것들을 다 우리가 메꿔 나가야 진정한 자유평등 공화국, 대공주의 공화국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 한반도에 모범적인 대공주의 공화국을 수립해야 되고 나아가서 세계 평화 시민들과 손잡고 세계 대공주의 공화국 연합을 이루는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평화와 번영의 세계 대공, 도산 선생이 마치 석가모니가 자비 세계, 예수께서 사랑의 세계를 이야기하셨듯이 세계 대공을 제시하셨는데 그 세계 대공이라는 등불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21세기 흥사단은 대한민국을 모범적인 대공주의 공화국으로 만들고 나아가서 세계 대공을 향해서 세계 평화 시민들과 함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함께 하자는 운동 작지만 시작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흥사단은 애기에타 운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애기에타 운동을 저는 애기에타 행복운동이라고 이름 짓고 있습니다. 행복운동. 행복하자는 노력이죠. 행복운동은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행복을 쌓아가자, 증진하자는 운동이 될 겁니다. 행복 증진 운동은 어떻게 하죠? 두 갈래라고 봅니다. 먼저 사회 여건을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행복은 심리적인 요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현상 속에서 어떤 심리적인 상태로 수용하느냐, 대처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나 사회 환경 또한 우리의 행과 불행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이고 요인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밝은 환경을 만드는 사회개혁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앞서 말한 대공주의 시민운동과 거의 같을 거예요. 같은 내용이 될 거예요. 불평등 요소를 줄이고 점점 평등하게, 불합리한 요소를 조금씩 제거하고 합리적으로 바꿔가는. 그래서 대공주의 시민운동이나 애기에타 이 사회 개선 운동이나 거의 같은 내용이 될 겁니다. 다음은 일상적 생활 운동으로서
애기애타 행복 증진 운동이 실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거 이제 우리 흥사단에 아주 직결되는 건데, 도산 선생님께서는 일찍이 사랑이야말로 인류 행복의 최고 원소라고 이야기하셨죠. 우리 흥사단원은 다양한 차원, 다양한 층위에서 행복 증진 운동을 전개하고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개인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수련해야 됩니다. 독채지, 동맹 수련해야 됩니다. 우리 단우들끼리 하면 참 좋은 운동이 되겠죠. 각자의 가정과 직장 단위에서도 덕채지 삼육을 힘써 실행해야 되겠습니다. 도산 선생 당시에는 수련 카드를 작성하고 하셨더라고요. 참고해 볼 필요 있습니다. 동시에 이웃을 향한 관심과 노력과 기부로서 함께 행복을 나누는 일에도 앞장서십시다. 우리 흥사단은 애기애타 행복운동을 통해서 한국 민족의 행복 지수를 점점 높여가야 되고, 나아가서 전 인류가 완전한 행복에 도달하는데 그 모범이 되고 선봉부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도산 선생님도 그것을 간절히 바라실 겁니다.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 LA 지부 우리 단원님들, 우리 흥사단은 이제 애기애타와 대공주의를 중심으로 도산 사상을 새롭게 인식하고 수용하십시다. 21세기 흥사단은 지난 20세기 흥사단과는 달라져야겠습니다. 도약해야겠습니다. 우리 단의 혁신은 물론 이런 사상적 변화만으로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큰 방향에서 우리 흥사단이 이제 성인 흥사단이 돼야겠구나 하는 그 자각이 선행되고, 거기에 맞춰서 조직과 재정과 구체적인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함께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가장 큰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마는, 변명하자면 제 취임하자마자 코로나가 와서 많은 것이 스톱되어 있고 우리 LA 지구 단원님들 얼굴 한번 직접 뵙지를 못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건 뭐 조급할 일은 아니고, 아무튼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같이 하면서 노력을 해갑시다. 더욱이나 미국에 계시는 우리 미주 단원님들은 이런 21세기 흥사단 운동에 아주 좋은 여건을 갖고 있고, 또 21세기 흥사단 운동이야말로 우리 미주의 한인 3세, 4세들에게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넓어지리라고 생각해서 같은 뜻을 갖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오늘 도산 선생 84주기에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우리 지부장님. 마치겠습니다. 네, 이사장님의 강론을 잘 들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모식을 맞아 단우들의 도산의 숭고한 애국 정신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방금 들었던 우리 이사장님의 강론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장훈 선배님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제 컨디션이 지금 아주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참 말씀 잘 들었고요. 정말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우리 흥사단이 이 21세기에서 요구하는 흥사단 단우가 되어서 더욱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최창호 단우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말씀 좋은 말씀 아주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도산 84주기라고 해서 몇 가지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뭐 도산 선생 돌아가신 게 3월 10일, 그리고 단지 우리 단우 몇 분을 포함해서 몇 분만이 그 임종을 지켜보셨고요. 그 다음에 3일 후에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장례식에 참석했던 한 분, 그러니까 당시에 그 도산 선생이 병원에 계실 때 주치의를 하셨던 분들 두 분 말고 또 다른 한 분이 계셨지요. 그 전종희 박사라고, 이분은 그 내과를 담당하는 의사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도산이 병원에 계실 때 계속해서 아마 그 내과를 담당을 하면서 도산 선생을 가까이서 이렇게 뵀던 분입니다. 이분이 남기신 글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글이 그래, 도산이 돌아가시고 3일 후에 장례식을 치를 때 그 서울대 병원 영안실에서 그 장례 일정을 치렀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강론을 하셨고, 그 다음에 뭐 찬송가를 한 곡을 부르셨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 찬송가를 오늘 아침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곡을 부르셨을까 했는데, 그 곡을 시간이 괜찮으시면 잠깐만 틀어봐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뭐 다 찾아봐서 아시겠지만은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찬송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능하면 여러분 조금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찬송가가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아마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나고 완벽한 천국의 편히 쉴때 주님을 모시고 다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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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우리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빛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예, 이 기록을 그 전종희 박사라는 분이 그 도산의 얘기, 마지막 이야기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글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분은 그 당시에 이 찬송가를 들으면서 그 찬송가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렸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노라고 하면서 그 글을 의창야화라고 그러는 그 서울대 아마 의대 동문회 그 회보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글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도 뭐 이런 뭐 그 아시겠지만은 저는 그 찬송가를 지금까지 한번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번 찾아서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민상훈 나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리시죠? 네. 네, 오늘 장환재 박사님 또 이사장님 좋은 말씀 듣고 많이 또 배웠습니다. 결국 우리가 계속 발전해야 될 것은 물질이 아니라 정신이구나 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도산이 훌륭하신 점은 또 그분이 민중 속에서 그분이 갖고 있는 그런 심오한 철학을 또 실천해 내신 또 지행합일의 어떤 표본이 되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하게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에기에타 대공의 정신은 또 동양 철학, 서양 철학에서도 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독특한 사상이고 또 우리의 현실과 삶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는 또 보편적 진리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또 이러한 또 정신을 살리고 이어가는 것이 또 저희 흥사단 단으로서 사명이고 책임이 아닐까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뉴욕에 계시는데 지금 백그라운드는 샌프란시스코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광채 부장님, 모처럼 저희 LA 그 흥사단 중회에 참석하셨는데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 단우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특히 차만재 박사님, 이장훈 선배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그 행사를 LA 지부가 너무 이렇게 성의 있게 잘 준비해 주시고, 특히 이사장님이 오늘 좋은 말씀을 하신다고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애기예타나 대공주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설파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주장하신 대로 우리 형사단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애기예타와 대공주의가 중요한 그 정신적 자산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형사단 우리들부터 다소 홀대를 받았지만은 앞으로는 정말 중요한 그 형사단 운동의 무기로서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공주의와 애기예타 그 관계를 이렇게 비유해서 해석하고 싶어요. 형사단 정신으로서 애기예타가 큰 누나라고 생각하면은 대공주의는 그 장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보완 관계에 있으며 애기예타가 철학이라고 생각하면은 대공주의는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공주의라는 사상을 떠받치고 있는 철학이 바로 애기예타입니다. 그 애기예타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접목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사상이라는 대공주의를 우리가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도 우리 해외 지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라는 주문을 하셨는데, 특히 미주에서 중요한 지부 중에 또 중요한 그 지부 중에 지부인 LA 지부와 서부에 있는 LA 지부와 동부에 있는 저희 뉴욕 지부가 같이 합심해서 이 캠페인을 갖다 벌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여튼 그 좋은 행사를 해주셔서 좋은 말씀 듣고 여러 가지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남희 단우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모임 너무 감사드리고 그 이사장님의 설교 중에서 그 말씀 중에서 이제 형사단이 청년기를 벗어서 어떤 그 어른으로서 성장해서 시대에 맞게 탈바꿈해서 영향을 미치고 인권운동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정체성을 뭐랄까요 갖고 행동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저희 LA 형사단도 그런 정신을 저희가 가지고 저희 지역 사회에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선우 단우님. 네. 저도 오늘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단위 대외적 사업보다는 그 내면적 자기 성찰과 그 자기 혁신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애기예타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정호 단우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차 박사님이랑 이사장님 저기 말씀 잘 들었고요. 감사했습니다. 저도 그 말씀 중에서도 그 애기예타 그리고 또 저희 형사단의 그 무실력행 충의 영감 이런 정신들이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제가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남들한테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일상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이나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유병수 사무총장님 우리 LA 형사단 단원분들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네, 또 모처럼 또 뵙게 됐으니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처음부터 참여를 못하고 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하고요. 그냥 인사드리려고 사실은 이렇게 얼굴 뵙고 인사드리려고 참여를 했습니다. 아까도 우리 뉴욕의 정광재 단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애기예타 캠페인을 미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앞으로 펼쳐보시면 어떨까. 국내에서도 좀 이사장님이 굉장히 애기예타를 어떻게 우리가 대중화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저도 그 고민을
좀 국내에서 어떻게 좀 풀어볼 것인가 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애기타 캠페인이 좀 잘 돼서 우리 국민들이 애기타 정신으로 좀 우리 사회를 좀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저희도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에 계신 우리 단원들하고 함께 애기타 운동을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정희 부장님. 네, 저 그 덕분에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제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애기애타 운동이나 대공주의 이 사상을 실천할 수 있을까 생각을 좀 많이 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아까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 이런 걸 단순하게 이렇게 머리로 아는 것보다 일상에서 실천하시길 되게 희망하셨잖아요. 미주에서 이렇게 이런 활동들이 되게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실천되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정무식단의 그 영상이 안 보여서 제가 잊었습니다. 예. 네, 정문식입니다. 네. 사실 뭐 선배님들 말씀하시는 거 너무 좋았고요. 저는 사실은 그 김남희 군이 읽었던 그 도산의 말씀에서 사실 조금 찔리는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또 이사장님하고 문정희 국장님이시죠? 그 진급하셨죠? 그죠? 예,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또 계속 부장이라 불렀네요. 예, 국장님하고 윤 사무총장님 너무 얼굴을 뵈서 반갑습니다. 또 위원부 일에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끝으로 우리 차만희 박사님. 저 혼자 말 너무 했고 박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고 그리고 전적으로 동감이고 그것을 특히 제 고민은 이 미국에 사는 우리들의 흥산한 입장은 무엇인가 또 이 세계 중심에 살면서 이 중심의 이점을 어떻게 활용해서 흥선한 정신을 전파할 수 있는가 그것이 제 고민입니다. 그러면서 제 꿈으로 지금 흥사단 옛 단소를 보존 운동이 있잖아요. 그걸 보존해서 그것이 LA의 현지 장소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거기에 그 흥사단 그 강론할 때 그 흑인도 모이고 라틴 히스패닉도 모이고 그리고 마슬럼 교인도 모이고 그래가지고 그 흥산한 정신을 타 민족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아마 제 생전에 못 볼 것 같고 지금 차세 타는들이 그걸 좀 기억해 주셔가지고 그럴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뵀던 그 이윤배 전 이사장님이 지금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혹시 들리시나요, 이윤배 이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얼굴 좀 보려고 들어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사장님. 그 실리콘밸리 그때 우리 지부 창립 때 그때 오셨을 때 제가 뵀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추모식 맞아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도산 선생님의 어떤 정말 그 위대한 생각이 정말 우리들 지금 살아남아서 소위 대공주의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생각이 21세기 한국 사회를 끌고 나갈 거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한국 사회가 아니고 세계까지 번져 나갈 생각합니다. 도산 선생의 대공주의를 다시 한번 넓게 펼치는데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또 따로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다른 들어와 계신 분 또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좀 김국경 제가 참 모르시는 분인데 또 윤혁 그 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님도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네. 저 목소리 들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공백이 생겨서 제가 네. 그
좀 메꿀까 하는데요. 네. 우리 차만재 단우님 정말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 목표를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히스패닉도 뭐 인종과 이거 다 떠나서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는 사실은 그런 콘텐츠를 우리 도산 사상, 미래의 흥사단 사상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공간을 결합해 주셨네요. 정말 귀한 말씀 간직하겠습니다. 차만재 단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해요. 예. 네. 다른 분들 그 대공주의 연구하시던 분들에게 안부 전해 주세요. 자, 김국경 단원님, 윤혁 단원님 어떻게 한 말씀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네. 예, 저 윤혁입니다. 네. 제가 지금 그 화면을 켜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죄송합니다. 그 미주 단호동지들 반갑고요. 저는 흥사단 교육운동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윤혁이라고 합니다. 어제까지 도산사상 현대화 공부 모임을 6회차 마치고 함께 했던 우리 미주 단호동지들도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오늘 또 뵙게 되니 반갑고요. 도산서거 84주기를 맞이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고 오늘 이렇게 미주 단호동지를 함께 추모하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비디오를 못 켜는 이유가 지금 제가 회의를 하다가 중간에 나와 있는데 이제 곧바로 대통령 선거 끝나고 교육감 선거, 지방선거의 교육감 선거 전국 협의회 준비차 지금 세미나 중이어서 제가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도산의 애기타와 대공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로 많은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교육운동본부가 열심히 민주시민교육을 중심으로 애기타와 대공주의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로 인사해드려야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선배 단원님들께도 미주 단원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회 악수 시간입니다. 예, 두 손을 올려서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도산 안청원생 순국 84주기 추모식을 거수로 마치겠습니다. 거수. 바로 네, 1시간 반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